신한대학교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을 큰 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문헌은 1129일간의 전쟁 6.25입니다. 6.25 전쟁의 개관은 2강과 3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남북한의 전쟁 준비, 북한군의 기습 남침과 서울 피탈, 유엔군의 참전과 지연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낙동강 방어 작전입니다. 북한군은 3단계로 전쟁을 계획하여 1단계는 서울에서 국군 주력을 포위 섬멸하고 2단계는 전과 확대, 3단계는 남해안으로 진출, 국군 잔적을 소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4시에 38도선 전선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합니다. 유엔은 안전보장위 사회를 개최, 16개국 전투부대 파병을 결의합니다.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부산 점령을 목표로 공격을 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선 방어작전을 구축하게 되고 메가더 사령관은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 반격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하여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하고 10월 20일에 평양을 탈환합니다. 이어 국경선까지 총공격, 10월 26일 국군 6사단은 국경 인근 초산에 태극기를 꽂고 수통에 물을 충만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중공군의 개입으로 1차 공세 시 청천강 이남으로, 2차 공세 시 38도선으로, 3차 공세 시 37도선 평택 제천 삼척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1차 반격으로 한강 남한 강릉선까지 진출하자 중공군은 4차 공세를 시작하나 지평리 전투 패배로 실패합니다. 유엔군은 중공군 4차 공세를 잘 막아내고 서울을 재탈환합니다. 그러자 중공군은 5차 공세를 실시하나 설마리, 용문산 전투 패배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유엔군은 3차 반격으로 38도선을 회복합니다. 이후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는 피해 능선, 백마고지 등 고지 쟁탈전이 수행됩니다. 전쟁의 경과는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피탈되고 전쟁 초기에 미국의 신속한 참전으로 한강선에서 낙동강선까지 약 1개월간의 지연전을 실시하여 낙동강선 방어진지를 구축, 약 1개월 반 동안 치열한 전투로 방어에 성공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기습적으로 실시, 반격 여건을 조성하여 낙동강선에서 38도선까지 15일간의 반격을 실시합니다. 이어 북진 단계로 38도선에서 압록강선까지 약 1개월 동안 평양 북방에서 1개월 반 동안의 전투가 진행되나 중공군의 공세로 평양에서 서울 이남으로 약 1개월간의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1951년 7월부터 2년 동안 교착전으로 고지 쟁탈전이 이루어집니다. 남한은 미 군사고문단 철수, 비상경계령 해제 등 전쟁 준비에 소홀한 반면 북한은 구체적인 남침 계획을 수립하여 38도선의 병력을 이동하고 전투명령 하달 등 공격 준비를 완료합니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소련을 방문 후 남침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총참모장 강건과 소련 군사고문단장 바실리예프가 1단계로 2일 이내 서울을 점령하여 국군 주력을 경멸하고 2단계로 증원되는 국군 병력을 경멸, 3단계로 국군 잔여 병력을 소탕하여 부산 여수 목포선을 점령함으로써 8월 15일 광복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국군은 주한미군 철수 후 북한군 전면 공격을 가정하여 1950년 3월에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적의 주공은 의정부 서울 축선으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남한사회는 북한군의 남침 풍문으로 혼란하여 국군은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 유지합니다. 그러나 북한군 기습 남침 1일 전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합니다. 특히 농번기로 인해 38도선 경계부대도 3분의 1 병력이 휴가 및 외출을 실시합니다. 북한군은 38도선으로 병력을 이동하고 이때 10개 사단 중 9개 사단이 38도선에 배치되며 김일성은 6월 22일에 전투명령을 하달합니다. 이후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공격준비 완료 보고를 하고 최종 수인을 받는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김포, 문산, 의정부, 춘천, 동해안 주요 축선으로 기습 남침,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피탈됩니다. 6.25 전쟁 직전 피하는 38선 일대의 북한군은 9개 사단 규모가, 남한은 4개 사단 규모가 배치되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전투 계황은 국군 17연대는 옹진반도에, 1사단은 개성 문산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북한군은 공격준비 사격 후 3경비여단은 옹진반도의 국군 17연대를 6사단과 1사단, 1개 대대를 결한 203 전차연대는 국군 1사단 지역을 공격하자 국군 17연대와 1사단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북한군의 전차 공격으로 아군 방어선이 조기에 붕괴됩니다. 중서부 지역은 국군 7사단이 동두천 포천 축선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북한군은 3사단, 4사단, 105 전차여단으로 동두천 의정부 축선을 주공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때 북한군은 아군에 비해 병력 7배, 화력이 18배의 우세한 국면이었습니다.
7사단은 축차적인 병력 투입으로 방어진지가 붕괴되어 의정부가 피탈됩니다. 중동부 지역은 국군 6사단이 춘천 홍천 축선에서 적 공격을 예측하여 콘크리트 진지를 구축하고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장병 휴가와 외출, 외박을 통제하여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6사단 지역으로 북한군은 2사단, 12사단, 모터사이클 연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이 지역의 피하 전력은 북한군이 병력은 4배, 화력은 10배였다. 그러나 6사단은 경계부대가 일방적인 후퇴가 아닌 축차적인 지연전으로 초기 전투에서 선전을 하게 된다. 동부 지역은 국군 8사단이 동해안 축선을 방어, 1개 연대는 38도선 방어에, 1개 연대는 오대산 및 태백산 공비토벌에, 1개 연대는 예비로 운용하고 해안선 방어는 청년방위대와 경찰에 의존하여 상륙작전에는 무방비였다. 북한군은 1경비여단, 945 육전대, 766 유격대로 공격을 개시, 결국 국군 8사단은 북한의 기습, 우회 공격으로 6월 28일 대관령으로 철수하였다.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 결의에 따라 미 지상군이 투입되어 스미스 부대가 중미령 전투에 참전하였고, 국군은 지연전 시 동락리, 화령장 전투에서 승리하여 낙동강 방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면에 6월 27일에는 한국 군사원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로 16개국의 전투부대 파병이 결정되고 메가더 극동군사령관은 한강 방어선을 시찰합니다. 메가더의 건의에 따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미 지상군의 투입을 6월 30일 결정합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5일 중미령 일대에서 북한군과 최초의 교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군은 북한군이 미군 군복을 보기만 해도 주랭랑을 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북한군의 전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일본에서 급히 날아온 메가더 사령관은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시찰 중 한 병사에게 물었다.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것인가? 병사가 대답했다. 군인은 오직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관이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이에 감동한 메가더 원수는 미 지상군의 투입을 건의하였다. 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7월 5일 3시경 오산 북방 중미령에 배치되는데 당시 병력의 80%는 전투 미경험자였습니다. 북한군은 수원을 탈취 후 계속 남아 중에 북한군 4사단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공격, 전차를 선두로 중미령 일대를 완전 포위합니다. 이에 특수임무부대는 탄약 고갈과 통신 두절, 악천후로 인한 항공 지원에 불가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는 미군이 북한군의 전투 능력을 과소하게 평가함으로써 첫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이다. 동락전투는 국군 6사단이 50년 7월 5일 음성에서 장호원으로 공격 중 북한군 15사단 48연대가 7월 6일 음성 방향으로 남아 중에 동락초등학교에 휴식 중인 상황을 김재옥 교사의 신고로 7연대 2대대가 기습공격으로 북한군 800여 명을 사살하고 소총 1000여 정을 획득한 전투로 7연대 전장병이 1계급씩 특진하였다. 화령장 전투는 17연대가 속리산에서 상주 정면으로 남하하는 북한군 15사단 2개 연대를 주민신고와 포로신문을 통해 매복진지 점령과 기습으로 섬멸한 전투로 북한군 2군단 공격 기도가 좌절되어 낙동강 방어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획득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력전으로 맞서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백척간두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다. 최초 방어선은 마산 외관 낙동리 영덕에 이르는 240km였으나 낙동강이라는 천연 장애물의 이점, 방어선에 배치할 병력을 절약하여 예비대 확보, 발달된 도로망을 이용한 내선 작전의 이 점을 활용하기 위해 8월 11일 마산 외관 포항을 잇는 180km로 전선을 조정하였다. 북한군은 김일성이 8월 15일까지 반드시 부산을 점령하라 는 지시의 총공격을 개시 8월에 다부동 전투, 영산 전투, 포항 전투가 9월 공세에는 영천지구 전투, 외관지역 전투가 격렬히 진행되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북한군 4개 사단이 대구를 목표로 집중 공격하고 국군 1사단은 대구 북방 다부동 일대에서 방어를 한다. 이때 미 8군 사령관은 1사단에 미군 2개 연대, 국군 1개 연대를 증원, 다부동을 사수한다. 결국 다부동 전투의 패배로 북한군의 대구 탈취의 공격 기도가 좌절되고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은 사단장이 직접 선두에 서서 나갈 터이니 나를 따르라. 내가 선두에서 물러선다면 너희가 나를 쏴라. 라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승리로 이끈다. 중동부 지역에서는 북한군 15사단이 영천을 점령 후 경주 방향으로 남하하자 국군 2군단은 국군 8사단의 3개 연대를 증원하여 영천을 탈환한다. 영천 탈환은 유엔군의 반격작전의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 김일성은 1950년 12월 4일 벼로리 회의에서 우리는 영천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영천을 상실함으로써 패배하였다. 라고 언급하였다. 영천 전투의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 강의는 인천 상륙작전과 38도선의 회복, 북진, 철수, 고지 쟁탈전,
정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